그렇죠. 밥은 다이어트인데 간식은 파티야. 그러면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간식은 주식이 돼버리고, 그렇게 돼보니까 영양적으로 영양실조긴 한데 편협적인 영양실조죠. 한 군데는 많고 한 군데는 적고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 관절도 약해지고 이런 부분이 현실이기도 해요. 이런 급여 습관이 만드는 문제 행동들이 있어요. 행동은 성격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거든요. 급여가 만드는 분리불안이 심해져요. 왜? 보호자 옆에 있으면 맛있는 게 와. 보호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 맛있는 게 없겠죠. 보호자가 없으면 배고픔, 보호자가 멀리 있는 시간에 배고픔이 있으면 우리들 배고파 봤죠. 초조하죠. 보호자가 있으면, 자, 개는 제일 좋아하는 맛이 어떤 맛일까요? 걔가 제일 좋아하는 맛. 좋아하는 맛? 미각 중에 단맛이에요.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맛? 미각 중에 신맛이에요. 자, 강아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맛, 단맛이니까 단 거 주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겠죠. 그리고 고구마 달잖아요. 과일 달잖아요. 걔한테 과일을 요즘 주시는 분들이 많아. 사과 한 조각, 사과 한 조각. 그러면 걔한테 이 사과 한 조각이 정말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사람들한테 사과 한 조각 좋겠죠. 사과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강아지의 가장 큰 차이점. 사람은 비타민C를 합성을 못한다.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게 좋겠죠. 개는 비타민C를 합성을 한다. 그러면 얘가 합성하는데 과일, 사과 안에 들어가는, 얘 몸 안에 들어가는 뭐가 많을까요? 과당이죠, 다. 달짝지근한 당. 왜 이 문제 행동의 분리불안이나 이런 부분을 먹는 거에서 계속 얘기를 하냐? 왜? 갑자기 많은 당이 들어와. 혈당이 솟구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르몬적인 변화가 생기겠죠? 혈당에 대한 급작스럽게 확 치솟았다 확 떨어지겠죠. 거기에 대한 행동의 이상들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계속 짖을 때 맛있는 걸 줘. 그럼 그 학습이 엄청나게 강화되겠죠. 짖음에 대한 계속 짖는 게 심해지겠죠. 그리고 맛있는 거에 대한 집착 정도가 강한 애들이 있어. 그럼 그걸 한번 줬을 때 보호자 손까지 무는 행동들도 발생하겠죠. 그 맛있는 자극적인 것들을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에 대한 집착도 늘어나고, 자, 이 맛있는 걸 계속 먹는 애들한테 더 이상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 없죠. 얘네들한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줘도 얘네들 좋아요? 안 좋아해요. 얘네들 제일 좋아하는 건 입안에 달콤한 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하죠. 근데 필요한 게 없는데 굳이 뭘 해가지고 뭘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그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훈련도 하기 힘들어지겠죠. 먹을 거 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데 반려동물 세계에서는, 근데 이런 상황이면 권력이 누구한테 있다? 반려동물한테 있다. 계속 우리들은 떠받치면서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급여 습관이 만드는 질병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적, 비만이겠죠. 살이 통통하면 뭐 관절 이런 거, 숨도 거칠어지고 관절도 좀 약해지는 거 당연하고, 제일 중요한 큰 문제, 많이 주면, 그 사랑을 많이 주면 그 사랑을 함께한 그 동반 반려동물은 짧습니다, 기간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수명이 짧아져요. 많이 준 만큼, 적당히 주는 게 아니고 많이 준 만큼 그러한 가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위장관 질환 많이 일어나겠죠. 뭘 먹어서. 그러겠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불규칙한 식생활, 식사 시간, 음식에 대한 종류, 음식에 대한 양, 그런 부분이 발생했죠. 아까 말씀드린 문제 행동들, 혈당의 롤링 현상들, 이런 부분도 발생했죠. 고양이가 참 실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운동량이 진짜 현저히 적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비만의 성향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서 생기는 질환들, 하부요로계 질환들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아니면 관절염이라든지 비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방하는 방법은 급여 원칙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정해진 시간에 준다.
두 번째, 정해진 양을 준다. 세 번째, 정해진 음식을 준다. 네 번째, 간식은 주식에 먹는 양의 10%를 준다. 그리고 바꾸지 않는다. 이 5가지를 지키면 이 반려동물이랑 오랫동안 같이 그리고 병원 관리를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료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 처방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급여 습관은 보호자의 사랑이 넘쳐서 생깁니다. 정말 많이 사랑해서. 이 먹는 거 가지고 많이 사랑하지 마시고 같이 놀아주는 거에 사랑을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래 함께 살고 싶으면 먹는 것보다 같이 운동하는, 산책하는 삶을 선택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약을 전공을 하잖아요. 상한론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을 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후한 말기에 장준경이라는 분이 임상의학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 왔을 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요런 걸 줬을 때 이 사람이 좋아졌더라. 요런 걸 줬는데 이렇게 탕제를 줬더니 몸이 더 안 좋아졌더라. 요런 얘기를 막 써놨어요. 뭐 음양오행에 대한 얘기는 써놓지 않아요. 딱 여기도 보면 상한농 조문에 386장을 보면 한문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다 읽을 수 있지만 제가 한글로 광란에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몸이 아플 때 열이 많고 물을 마시고자 하면 오령탕을 주치한다. 한증이 많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중환을 주치한다. 이런 여러분들 어렵죠. 열 나고 물 먹으려고 하면 이제 오령산이라는 약을 쓰고 구토하고 설사, 광란이 구토하고 설사하는 건데, 구토 설사, 소화기 장염이죠. 소화기 장염인데 열이 나면서 막 토를 하고 설사를 하는데 물을 먹고 싶어 그러면 오령산을 썼더니 잘 낫더라. 근데 설사하고 구토하는데 물을 안 먹어. 그 얘기는 몸이 물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럴 때는 이중환이라는 약을 썼더니 잘 낫더라. 그 얘기를 해요. 요렇게 한번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는 거예요. 자, 상한농 조문의 396장을 보면 큰 병이 나은 뒤에 침을 자주 뱉고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가슴 이쪽에 한증이 있는 것이다. 마땅히 환약으로 따뜻하게 해야 하니 이중환이 적합하다. 요 얘기를 써놔요. 큰 병, 아주 큰 병을 앓은 뒤에 침을 뱉거나 몸이 음식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처져. 그럴 때 이중탕을 쓴다. 그 얘기를 써요. 뒤에 이제 나오면 알 수 있듯이 우리들 이제 강아지한테는 언제 쓰냐면 심한 장염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파보장염이라 큰 소화기 질환, 전염병 질환이 있는 후에, 큰 수술 이후에 대부분 뭐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식욕부진이 있는 애들, 소화기 안에 부종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때 물로 가득 차 있어. 그거를 부종을 빼줘야 되겠죠. 아니면 따뜻한 열을 가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이중탕을 쓴다. 그 얘기를 이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중탕에는 4가지 약이 들어가요. 제일 주약은 건강이에요. 건강하다 그 건강이 아니고 생강 말린 걸 건강이라 그래요. 이 건강을 먹으면 몸이 따뜻함이 샥 올라와. 위장이 따뜻하면 슉 올라와. 할머니들이 그 말을 하죠. 배가 따뜻하면야지 오래 산다. 할머니 손으로 배를 따뜻하게 언제든지 이불 덮고 잘 때 머리는 어떻게 덮지 않지만 배는 언제든지 덮어주라고 하잖아요. 위장을 따뜻하게 하는 주약이 건강이에요. 생강을 말린 건강,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서 소화력을 끌어올리게 해주는 약이 이중탕이라는 핵심 약입니다. 그래서 만성 소화기 부전이 있는 애들, 편식하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 조금씩 제가 줘보면 확실히 이 식욕이라는 건 간식 이런 거 말고 진짜 사료라든지 이런 분들의 좋은 영향을 준다.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4가지밖에 없어요. 건강, 인삼, 백출, 감초.
이 네 가지 가지고 옛 선인들은 이렇게 치료를 했었다. 근데 요것들을 강아지한테 써봤는데 참 좋아요. 특히 노령견들, 힘없고 식욕이 떨어지는 애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기능이, 에너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노폐물들이 계속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은 계속, 소화력은 안 되는데 음식은 잘 안 들어가고 소화기는 잘 작동을 못하고 계속 처지고 있고 계속 떨어지고 그럴 때 조금씩 곁들여서 보약을 주게 됩니다. 이 약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된 약들이 사군자탕, 그 다음에 육군자탕, 그 다음에 보중이끼탕, 귀비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는 약, 팔물탕, 십전대보탕, 이렇게 해서 발전이 돼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밥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예방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